여러분, 혹시 삼계탕 좋아하시나요? 이 뜨거운 여름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보양식의 제왕, 바로 삼계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귀한 손님 맞이할 때나 기력 회복이 절실할 때 찾는다는 전복, 삼계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그리고 내 몸에 꼭 맞게 먹는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전복 삼계탕의 진정한 맛을 아는 미식가로 거듭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복 삼계탕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먼저 전복 삼계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선한 재료입니다. 통통하고 싱싱한 영게 2마리, 그리고 꿈틀거리는 활전복 6마리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영게는 너무 크지 않고 살이 부드러운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며, 전복은 살아있는 활전복이 국물의 깊이와 맛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전복이 신선할수록 내장의 고소함이 살아나거든요. 여기에 수삼 3뿌리, 찹쌀 1컵, 마늘 15쪽, 대추 10개, 그리고 한방 재료 팩 하나가 있으면 기본 준비는 끝납니다. 수삼은 뿌리가 굵고 잔뿌리가 많은 것이 좋고, 찹쌀은 미리 불려두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통마늘을 사용해야 국물 맛이 깔끔해지고, 대추는 단맛과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방 재료 팩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황기, 엄나무, 당귀 등 다양한 약재가 들어가 있어 삼계탕의 약효를 더해줍니다. 물은 넉넉하게 2리터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물의 양은 닭과 전복이 충분히 잠길 정도가 되어야 국물이 잘 우러나옵니다. 만약 육수를 더 진하게 우려내고 싶다면 닭발이나 소뼈 등을 추가하여 끓여도 좋습니다. 전복은 손질이 정말 중요한데요. 솔로 껍질까지 박박 문질러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복 껍질 틈새나 옆면에 붙어있는 이물질과 검은 물때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린 맛이 나거나 국물이 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복의 딱지 안쪽에 있는 이빨은 가위로 꼭 제거해주세요. 이빨을 제거하지 않으면 식감이 질겨질 수 있고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 작은 손질 하나가 맛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복 손질은 섬세함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맛있는 전복 삼계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 꼭 신경 써주세요. 찹쌀은 미리 30분 정도 물에 불려두면 좋아요. 이렇게 불린 찹쌀은 나중에 닭뱃속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어 끓일 때 훨씬 부드럽게 익는답니다. 찹쌀을 충분히 불려야 밥알이 뭉치지 않고 고루 익으며 국물의 농도도 적당히 걸쭉해져 더욱 맛있습니다.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한방 약재를 넣어줍니다. 센 불에서 팔팔 끓이다가 약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푹 우려내세요. 이렇게 하면 삼계탕 특유의 깊고 진한 한방 육수가 완성됩니다. 이 육수를 만드는 과정이 전복 삼계탕의 풍미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약재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전복 손질을 마친 후 불린 찹쌀, 대추, 마늘, 수삼을 깨끗한 면포나 주머니에 넣고 묶어주세요. 이 찹쌀 주머니를 닭뱃속에 넣거나 닭과 함께 냄비에 넣어 삶으면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찹쌀 주머니는 밥알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어 국물을 맑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재료들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주머니를 너무 꽉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한방 육수가 준비된 냄비에 손질된 닭고기와 전복을 함께 넣어줍니다. 닭은 배를 갈라 찹쌀 주머니를 넣어도 좋고, 아니면 닭 한 마리씩 따로 삶아도 좋습니다. 전복은 끓는 물에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므로 닭이 어느 정도 익은 후에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중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닭고기와 전복의 육즙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합니다. 닭의 기름이 너무 많다면 살짝 걷어내어 깔끔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약불로 줄여서 다시 15분 정도 푹 삶아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닭살이 퍼지고 전복이 질겨질 수 있으니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고기가 뼈에서 쉽게 분리될 정도로 부드럽게 익으면 됩니다. 전복은 너무 과하게 익히지 않아야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잘 삶아진 닭과 전복은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세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돌 거예요. 그리고 찹쌀 주머니에 있던 찹쌀밥과 수삼,
대추도 함께 올려줍니다. 닭뱃속에 넣었던 찹쌀밥은 닭 육수를 머금어 더욱 고소하고 부드러울 겁니다. 수삼과 대추는 비주얼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하게 우러난 육수를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뽀얗고 깊은 국물은 전복 삼계탕의 백미입니다. 여기에 송송 썰어놓은 대파를 고명으로 듬뿍 올려주면 보기에도 좋고 향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대파의 신선한 향이 진한 국물과 어우러져 더욱 입맛을 돋울 겁니다. 자, 이제 전복 삼계탕을 맛있게 먹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은 꼭 왕소금으로 맞춰보세요. 일반 소금보다 훨씬 깊고 깔끔한 맛을 낸답니다. 기호에 따라 후추를 살짝 뿌려주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소금 간을 할 때는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는 조금씩 넣어 맛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간은 각자 테이블에서 맞출 수 있도록 따로 소금과 후추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복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새콤달콤한 초장을 살짝 곁들여 찍어 먹으면 또 다른 별미를 느낄 수 있어요. 초장의 상큼함이 전복의 쫄깃한 식감과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죠. 전복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보양식으로 최고입니다. 초장 외에도 참기름장이나 와사비, 간장 등 취향에 맞는 소스를 곁들여 보세요. 세 번째, 누룽지를 좋아하신다면 삼계탕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남은 국물에 누룽지를 넣어 끓여보세요. 구수한 누룽지 삼계탕은 또 다른 힐링을 선사할 겁니다. 닭고기와 전복을 다 건져 먹은 후에 남은 진한 국물에 누룽지를 넣고 약불에서 끓이면 국물이 더욱 걸쭉해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별미가 탄생합니다. 속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완벽한 마무리 식사가 될 거예요. 네 번째, 육수를 낼 때 인삼 대신 황기를 넣어도 좋습니다. 황기는 기운을 북돋아주고 땀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어 여름철 보양식에 아주 잘 어울려요. 또한 황기는 특유의 은은한 향으로 삼계탕의 맛을 한층 깊게 만들어줍니다. 인삼이 부담스럽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황기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보양 삼계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엄나무, 오가피, 당귀 등을 추가하면 약효와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찹쌀 주머니 대신 닭뱃속에 불린 찹쌀과 마늘, 대추, 수삼을 직접 채워 넣어 끓이면 더욱 진하고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국물이 조금 탁해질 수 있으니 깔끔한 국물을 선호한다면 찹쌀 주머니를 추천합니다. 닭뱃속에 재료를 채울 때는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찹쌀이 익으면서 불어날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혹시 집에 압력솥이 있다면 조리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요. 마트용 연계 기준 56분 정도면 충분히 맛있게 익는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보양식을 즐기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겠죠? 압력솥을 사용하면 닭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재료의 영양분도 더 효과적으로 우러나옵니다. 단, 압력솥 사용 시에는 재료와 물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복 삼계탕을 먹고 남은 전복 내장으로 죽을 끓여 먹는 것도 놓칠 수 없는 별미입니다. 전복 내장을 잘게 다져 찹쌀밥과 함께 끓이면 영양 가득한 전복죽이 완성되는데요. 특히 전복 내장은 게르마늄과 후코이단 성분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계탕으로 배를 채운 후에도 든든하고 따뜻한 죽 한 그릇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영양 간식이 될 거예요. 전복 삼계탕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에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경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최고의 전복 삼계탕을 만들어 드실 수 있겠죠?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전복 삼계탕을 완성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전복 삼계탕 레시피나 맛있게 먹는 꿀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